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본부의 장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섭정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2004년도 10월 달에 대구에서 진돗개 농장을 마무리하고 그래도 진돗개와 관련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시 마석이라는 곳, 그 천마산에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농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개가 섭정이 외에도 여러 마리의 개가 있었지만은 그 많은 개를 데리고 이주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이 가장 많이 들었던 섭정이와 목연 한 마리만 데리고 왔었습니다. 저는 경기도로 올라온 뒤에 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본부와 진돗개 번식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진돗개 동호인 한 분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분은 이 사이트상에서 활동했던 저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제가 보유한 개를 구경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쉬는 날에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땐 섭정이를 데리고 산행을 가끔씩 할 때여서 제 개가 보고 싶으면 제가 산에 갈 때 직접 오셔서 제 개를 구경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섭정이를 데리고 한두 번 산행을 했었는데 섭정이를 본 뒤에 그분은 본인의 집에도 여러 마리의 진돗개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개를 봐준다기보다는 그분이 어떤 진돗개들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었고 개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분 댁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분의 집 마당에는 개를 키우기에는 넓고 좋은 환경이었는데 개들도 대여섯 마리가 있었습니다. 진도에서 가져온 개도 있었고 모협회에서 가져온 블랙탄도 있었는데 그 개들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제가 추구하는 진돗개들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개에 대해서는 일절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개만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분에게 다시 전화가 왔었는데 집에서 키우던 개들을 모두 다른 분들에게 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분 댁에 방문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분 나름대로는 진돗개를 좋아해서 우수한 진돗개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곳을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진돗개를 키워봤었고 진돗개 동호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름난 협회에서 좋다고 하는 후손들도 키워봤지만 그분의 성향이 새장 안에 가둬둔 새들처럼 우리 안에서만 개를 관찰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키웠던 진돗개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부려보고 관찰해 봤는데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랬던 차에 저를 만나게 된 것이고 저와 같이 섭정이를 데리고 산행을 하면서 섭정이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찾았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겉만 번지르한 그런 진돗개가 아니라 겉과 속이 진돗개다운 진돗개를 원했던 것 같았고 키웠던 개들이 진돗개와는 거리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순간 개들을 모두 정리해버리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들여서 키우던 개들을 정리하게 된 원인은 제가 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섭정이를 관찰하고 체험하고 느꼈던 것이 이유일 수 있겠지만 저는 도의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던 강아지가 태어나서 2달이 되어서 분양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제가 대구 농장을 정리하면서 떠나기 전에 제가 참 좋아했었던 그 탁주라는 진돗개 수컷과 진도에 가서 직접 입식을 했던 황구 천연이를 번식시켜 놓고 왔었는데, 그 사이에서 자견들이 태어났고 분양할 때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겁니다. 산자수는 그 황구 한 마리와 백구 두 마리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황구 한 마리가 경기도로 오게 됩니다. 제가 경기도로 왔을 때 진본에서는 제가 숙식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2달이 조금 넘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왔었는데, 이 강아지가 먼 길을 차를 타고 왔음에도 오바이트를 하거나 침을 흘린 흔적은 없었고, 주눅 들지도 않고, 이 정도면 강아지 치고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거실에다가 강아지를 풀어놓고 지켜봤는데, 좀 특이했습니다. 강아지가 처음 보는 사람과 처음 보는 환경에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지 여유있고 점잖게 주변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이 고개를 들어서 천정을 쳐다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 고개를 쳐들어서 천정을 쳐다보는데, 보통 그런 강아지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도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파트에서 이방 저방을 이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감각 기능을 이용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개월수의 다른 강아지들보다는 높은 지능과 안정적인 행동 패턴이 이제 관찰되었었고, 좋은 모습의 진돗개로 성장할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자아가 강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지닌 그런 강아지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 이름을 치세라고 지었는데, 치세라는 뜻은 세상을 다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 역시 개꾼이다 보니까 그런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았지만, 그런데 문득 5마리의 개를 동시에 정리한 그분에게 이 강아지를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좋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오게 됐는데,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선물로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섭정이를 지금 내가 가끔씩 데리고 산에 가는데 제가 눈치가 보여서 자주 산행을 못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섭정이를 키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때까지 나 대신 섭정이를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섭정이를 데리고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진본 농장에 있는 많은 개들 중에 섭정이만 달랑 데려와야 했는데, 직원의 입장에서 다른 개들도 많은데 섭정이만 데려가자니 눈치도 보였고, 그 섭정이는 4개라서 나의 개만 운동시켜주는 것이 다른 개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었고, 섭정이만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이 섭정이가 저한테 있는 것보다는 그분이 데려가서 관리를 하면 이제 운동도 자주 시키고 산행도 자주 할 테니까 잠시 잠깐이지만 저한테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즐겁게 견생을 살겠다. 자, 이런 의도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분 역시도 흔쾌히 승낙을 했었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그분은 섭정이랑 자주 산행을 했었고, 치세라는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즐거운
애견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는 동안 이제 치세라는 개가 6개월, 7개월이 되었던 거예요. 섭정이와 그 치세라는 개를 같이 항상 데리고 다녔었는데, 한 번은 섭정이가 산에 가서 고라니 한 마리를 포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구 농장에서 제가 관찰할 때처럼 고라니를 반만 죽여놓고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때 치세라는 그 성장기의 개가 그 산짐승을 덮쳐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섭정이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관망하는 듯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그분에게 관찰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몰랐을 것인데, 그분은 뭐 산에 갔다고 오면 그런 관점을 낱낱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저는 알게 되었는데, 그분 역시도 그런 상황이 처음 본 거여서 기특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몇 번 겪은 후에 치세라는 개는 이제 성장을 거듭했었고, 1년쯤 되었을 때는 이미 독단적으로 여러 마리의 산짐승을 혼자서도 포획할 수 있는 우수한 진돗개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분은 섭정이와 치세라는 개를 부려본 뒤에 진돗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고, 섭정이와 치세 같은 개들이 진돗개로서 우수하고 귀한 종자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진돗개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수한 진돗개 암컷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런 암컷을 찾기 위해서 그분이 노력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망을 이제 가동했었는데, 당시 진본에도 우수한 진돗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기초견들 하나하나가 어렵게 입식했던 개들이었고, 그렇지만 그 진본에 있는 개를 제 마음대로 뭐 분양하거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본에 있는 개들을 제외하고서 모견을 찾아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육지나 진도를 포함해서 우수한 진돗개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전에서 열린 전람회에서 만난 암컷 한 마리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 개가 어떤 개냐면은 진도군 지산면 쉬미마을이라는 곳에서 발굴된 암캐였는데, 견명도 쉬미였습니다. 그 암캐가 진도에서 익산 쪽으로 반출되어서 활동을 했었고, 그 개를 본 꾼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개여서 저는 그 개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분 역시 그 개를 직접 본 뒤에, 심이라는 개를 본 뒤에 마음에 들었던지 그날 바로 분양을 받아오게 되고, 그런 진도 경계에 들어와서 즐거운 애견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저와 교류를 하면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은 그분의 열정과 실제를 경험하고자 했던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섭정이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섭정이와 치세, 심이 같은 그런 진돗개를 부려보면서 진돗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우수한 진돗개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즐기면서도 보호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진돗개를 안다는 것 또는 알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글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보다 우수한 진돗개 한 마리의 행동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훨씬 진실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낫고, 보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되듯이 돌이켜 보면은 저 역시도 조금이나마 진돗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글이 아니라, 물론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제가 진돗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한 개체 한 마리 한 마리가 보여줬던 행동이 컸던 것이고,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데이터가 축적된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섭정이는 1년쯤 이제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쯤 저도 섭정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었고, 그 뒤부터는 섭정이와 같이 살았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섭정이를 데리고 전람회에 나갔던 적이 있는데, 육지 전람이었어요. 예선에 탈락했던 경험도 있었고, 반대로 진도 현지에 가서는 진돗개 수렵품평 대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또 우수한 진돗개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육지에서는 예선이 탈락되고 진도에서는 우수한 진돗개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까 같은 견종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진도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섭정이는 같이 하는 시간도 많았고 산행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교감과 공감 능력도 각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에 가면은 저 훈련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어딘가에 짐승이 숨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손짓으로 그곳을 가리켰더니 섭정이가 저의 얼굴을 한번 보고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보고 그곳에 가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뒤로도 제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손가락 방향을 보고 그곳에 가서 수색을 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개들과 공렵을 나가게 되면은 짐승을 잡기 이전까지는 개들끼리 자기들만 아는 눈빛과 몸짓, 표정으로 꽤나 심각하게 소통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짐승을 사냥한다는 느낌도 많이 받게 되었었고요. 성장기 강아지들과 옆장에 투입되면은 수색도 하지 않고 시끄럽게 장난치며 산행을 하면서 이제 뻘짓을 하는 성장기의 개들을 훈계라도 하는 듯 준엄하지만 위험하지 않게 혼내는 듯한 행동도 여러 번 관찰을 했습니다. 제가 섭정이와 같이 살 때는 비가 오는 날 이외에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었는데, 섭정이는 말을 잘 들었었기 때문에 항상 풀어서 산책을 시켜주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산책을 다녀온 뒤로 저는 곧바로 출근을 했었는데,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근데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저만 보면 그렇게 반기던 섭정이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섭정이가 있는 계집에 가봤더니 섭정이가 이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제가 잘 아는 수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진료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섭정이를 안고 그곳으로 뛰어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피가 응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응고가 되지 않고 분해가 되는데, 그 원장님이 말하기를 이미 독극물이 온몸에 퍼져서 치유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빨리 발견을 했더라면
처치가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섭정이와 저는 7년을 같이 살았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그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죽어서는 더 자유롭게 마음껏 산야를 누비면서 다니라고 뭐 그런 마음으로 산 꼭대기에 그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었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이제 긴 시간이었는데, 그렇지만 진돗개로 태어나서 섭정이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로를 해봤지만은 한동안은 섭정이의 빈자리가 메워지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했었고요. 그렇게 섭정이를 잃은 뒤로 제가 몇 년간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냥 늘 제 곁에 있을 줄만 알았던 섭정이 같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너무나 후회가 많은 거예요. 섭정이와 닮은 후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좀 한탄스러웠는데, 섭정이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암컷들과 번식을 했었고 자견들도 배출되었었는데, 현재 제가 보유한 개들의 몸속에는 아주 조금이지만 섭정이의 유전자가 살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섭정이의 수준에 버금가는 후대를 지금까지 만나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번식을 한다고 번식을 했지만 저의 경험과 역량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섭정이를 키우면서 섭정이 스스로의 행동으로 진돗개의 우수함을 보여줬었고, 저는 관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섭정이는 저에게 그런 행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제가 앞으로 진돗개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 고마운 개였고, 저의 기억 한 곳에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진돗개이자 저의 친구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섭정이 이야기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에게도 좀 어렵지만 진돗개를 알아가는데, 진돗개를 가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진돗개 번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동호인 여러분, 즐거운 애견생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